지난 시간에 2-1 과정에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3-1 과정에서 중간고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된학습법의 남원장입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월에 2학기 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진도를 거의 다 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도 범위가 좀 많아져요. 대단원으로 나눴을 때 한 3단원 정도 나가면 보통 중간고사에서는 한 단원 반 정도 나가고 기말고사에 한 단원 반 정도 나가는데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2단원 정도는 중간고사 때 보고 기말고사 때는 3단원이랑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걸 땡겨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험 범위 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중3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가 좀 많은 편이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와 마찬가지로 연산이 좀 많은 단원이에요. 물론 1학기가 대수편이기 때문에 연산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유독 이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연산이 많고 특히 이제 제곱근과 실수 계산하는 부분에서는 중2-1에서 유리수와 순환소수, 무리수를 구분 짓는 그런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를 구분하는 것처럼 3-1 내용에서도 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근 값의 계산,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정수나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들이 있어서 연산이 좀 비교적 많은 편이죠. 그리고 다항식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곱셈 공식이 활용되면서 예전에 2- 그러니까 개정교육 과정이 되기 전까지는 곱셈 공식 내용이 중2 내용이었고 중3에서는 인수분해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곱셈 공식 자체가 중3으로 올라왔고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2 때 제가 제 영상에서 보시면 중2 과정에서 기탄 수학 1-2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등식의 변형이라든지 곱셈 공식 같은 게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지 이 변형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들이 중2 때 없다가 중3 때 이 과정에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이때 충분히 연습을 해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좀 버벅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뭐 예습을 통해서 공부를 학습을 해왔던 친구들은 상관없지만 중3 과정에서 이걸 처음 만났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라든지 합체 공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의 변형되는 과정, 그것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숙달하고 있어야 그 식이 변형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 같은 경우에도 두 문자가 섞여 있을 때 차수가 낮은 걸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은 고등과정에서 주로 다루긴 하는데 지금 문제집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과 외 과정이라고 해서 교과서 외 밖에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유도하는 거를 서술형 문제로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꼴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고 숫자로 주어지는 식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오라는 거는 빠지지 않고 매 학교, 매 학기마다 매 중간고사마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술형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해 공식을 넣거나 계산하는 것들 애들 다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명하는 것들, 요즘에는 증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서술이라고 하죠. 안 해본 친구들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생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답안지를 가지고 정확한 모범 답안을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써주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그 선생님이 표현했던 대로, 왜냐하면 이항해서 더할 수도 있고 이항하기 전에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3-1 지금 과정 같은 경우에는 막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조금 주의를 못하거나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놓치는 부분 때문에 점수를 잃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맥락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한 문제집을 여러 권 푸는 것보다는 한 권을 풀 때 반복해서 그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출 문제를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출 문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는 그 학교에서 주어진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뜨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도서관 그런 자료실에 가면 그런 문제들을 받아볼 수 있더라고요.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주는 거 놓치지 마시고 똑같은 문제는 아니어도 분명히 시험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다들 좋은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소한 팁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